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논문은 Rotary Position Embedding for Vision Transformer이고요. 작년 ECCV에 발표된 논문입니다. 비전 트랜스포머는 이제 컴퓨터 비전 분야에서 널리 사용 중인데요. 이 VIT의 셀프 어텐션은 본래는 이제 자연어 처리 쪽에 먼저 도입이 됐다가 그 부분을 그대로 가져와서 비전 쪽에 적용한 모델이고, 이 셀프 어텐션은 입력의 순서나 위치 정보를 고려하지 않아서 이 모델에게 별도의 어떤 위치 정보를 주입하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위치 인베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절대 위치 인베딩, 앱솔루트 포지션 인코딩으로 이제 각 패치의 절대 좌표에 학습 가능한 인베딩을 더하는 방식으로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뭐 가장 간단하게는 그냥 시퀀스 순서에 따라서 1, 2, 3, 4, 5, 6, 7 이런 식으로 부여하는 게 이제 가장 쉬운 방법이고요. 이 AP의 한계는 어, 학습된 해상도의 과적합이 돼서 추론 시에 이 해상도가 바뀌면 성능이 저하된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상대 위치 인베딩으로 그 두 패치, 두 토큰이든 패치든 간의 상대적인 거리에 따라서 대션 스코어에 인베딩을 추가하는 방식입니다. 이 또한 이제 미리 이제 정의된 거리를 어, 벗어나는 외산 문제에 취약하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논문에서는 이 로터리 포지셔닝 인베딩 ROP를 적용을 해서 이 기존 방식들의 한계를 벗어나고자 했습니다. 이 ROP는 자연어 처리 분야에서 그 훈련시보다 긴 시퀀스가 입력돼도 성능을 유지하는 길이 외삽에 효과적이고요. 이 ROP 자체가 비전에서 이 논문에서 처음 적용한 건 아니고요. 이전에 이제 1D ROP로 했던 논문들의 단점은 사이바가 같이 작은 데이터셋에서는 성능이 크게 낮아지는 한계를 가지고요. 2D를 사용한 ROP도 있었는데 이 경우에는 비전 태스크보다는 어떤 뭐 생성이나 제너레이티브나 아니면은 모달에서 언어 관련 태스크에 집중하는 경향이 컸습니다. 이 ROP는 이제 요 그림을 보시면은 이 시퀀스가 애플이 단어가 이제 4개로 된 입력인데요. 이걸 이제 회전시켰을 때 같은 단어지만 다른 어떤 인베딩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NLP에서 ROP는 다음과 같이 작동을 합니다. 이 E하고 이 IN 세타가 이제 어떤 여기서 이제 복소수로 표현이 돼서 그런데요. 이게 이제 각도라고 보시면 되고 기존 어떤 쿼리 키에 이 각도를 부여를 해서 회전을 시켜서 그 토큰 간 패치 간의 어떤 상대적 거리를 반영한다라는 개념이고요. 복소수 대신에 여기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코사인 사인으로 된 어떤 그 회전 행렬을 예시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요 세타가 이제 여기서는 이제 회전 주파수라고 하는 회전의 크기를 결정하는 뭐 일종의 상수 아니면 파라미터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회전하는 어떤 회전 커널에 따라서 그 패치가 회전돼서 그 상대적인 거리가 부여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연어는 이제 1D, 그러니까 시퀀셜 하기 때문에 1D로도 충분했지만 이미지는 이제 2D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 논문에서 이제 두 가지 방식을 사용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ROP 엑시얼로 이 차원을 X와 Y축으로 일단 나누고요. 그리고 독립적으로 그 이전에 NLP에서 썼던 1D ROP를 그대로 적용을 합니다. 근데 이 경우에는 이제 이후에 이제 실험으로도 보이겠지만 요 XY 축의 정보를 분리해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대각선 방향의 관계를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어렵다라는 단점을 이제 논문에서 언급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방법인 이 ROP 믹스들을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XY 축의 주파수를 따로 독립적으로 그 설정을 하는 게 아니라 혼합을 해서
대각선을 포함한 모든 방향의 관계를 표현할 수 있도록 하는데요. 이때 이제 이 주파수, 이 합쳐진 주파수를 학습 가능한 파라미터로 설정을 해서 이제 모델이 학습을 하면서 최적화된 위치를 스스로 학습하게 만들었습니다. 음, 뭐 회전은 요 NLP랑 거의 동일해서 굳이 가지고 오지는 않았습니다. 이 ROP 믹스드의 어떤 효과를 보이기 위해서 우선 이제 어블레이션 스터디 형식으로 2D 프리의 변환 분석을 진행을 합니다. 이 프리의 변환이라고 하면은 요 인풋 어떤 여기 지금 해당하는 포지션을 프리의 변환을 한번 하고 인버스로 다시 이제 원래대로 돌렸을 때 그 위치가 이제 제대로 그대로 이제 그러니까 보존이 되느냐를 보는 건데 어 엑시얼 경우에는 이 변환 이후에 그 기존에 있던 어떤 그 인풋 포지션을 조금 정확한 위치를 제대로 찾지 못하는 반면에 믹스드는 그 위치를 제대로 이제 생성해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평균 어텐션 거리랑 어텐션 엔트로피를 사용을 해서 이 회전 ROP를 적용했을 때 회전이 이 어텐션 스코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도 확인을 했는데요. 여기서 평균 어텐션 거리는 이제 그 어텐션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거리, 그러니까 이 거리가 크다 하면은 더 먼 관계에서도 그 어텐션 상호작용이 일어났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ROP를 사용했을 때 그 이제 기존 방법인 절대 위치 방법보다 그 거리도 더 늘어났고요. 또 이게 이제 그 위가 이제 레졸루션 이제 해상도인데 해상도가 더 높아지면 그만큼 이제 그 믹스드의 효과도 더 크게 나타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어텐션 엔트로피도 ROP를 사용했을 때 뭐 여기 레이어 두 번째 레이어에서는 조금 낮아지는 경향이 있지만 전체적인 그 레이어가 깊어질수록 더 텐션도 더 많이 발생을 하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실험은 VIT랑 스윙 트랜스포머를 사용을 해서 여러 가지 태스크에 대해서 진행을 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먼저 처음에 진행한 거는 이제 멀티 레졸루션 클래시피케이션으로 학습은 224짜리로 학습을 한 다음에 그 테스트는 요 해상도를 바꿔가면서 진행을 한 실험입니다. 그래서 224보다 작은 해상도에서는 뭐 AP도 이 ROP 제한하는 방식과 거의 뭐 컴패러블한 성능을 보이는데요. 이게 이제 그 테스트 시에 해상도가 높아지게 되면은 이 ROP 믹스드의 효과가 더 크게 도드라져 보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윙 트랜스포머도 마찬가지인 경향을 보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오브젝트 MS 코코 데이터를 사용을 해서 오브젝트 디텍션을 수행을 했는데 여기서는 뭐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 기존에 썼던 방법을 같이 해서 여기서 뭐 결과를 보이고 있는데요. 어, 일단 ROP를 사용했을 때 기존 방법보다 성능도 향상이 되고 요 스윙 트랜스포머의 경우에는 제한하는 방법이랑 기존 방법을 같이 사용했을 때 더 좋은 성능을 보인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멘틱 세그멘테이션 태스크에서도 이 두 가지 방법을 모두 사용했을 때 그 비전 트랜스포머에서는 두 가지 방법을 모두 사용했을 때 가장 좋았었는데 또 스윙에서는 오히려 성능이 떨어지는 그런 경향을 보였고요. 어, 네. 이게 이제 그 멀티 레졸루션에서 이제 실제 그 아까는 이제 그래프로만 보였었는데 여기서 값을 이제 실제로 보여주는 건데요. 그 224로 학습을 한 상태에서 테스트 할 때 뭐 이
ROP를 사용했을 때 224보다 해상도가 낮았을 때는 뭐 좀 컴패러블한 성능을 보이지만 그거보다 이제 커지게 되면 제한하는 ROP 믹스드 방법이 그 길이 외삽에도 좀 강건한 성능을 보여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어, 이거는 이제 이 주파수가 학습이 가능하도록 지금 설계가 됐기 때문에 그거의 어떤 효과를 확인하는 실험인데요. 근데 여기서 조금 그 눈여겨봐야 될 게 실제로 이제 224, 뭐 256보다 낮은 해상도에서는 이게 러너러블 한 게 그렇게 그다지 그렇게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논문에서도 이 어떤 제한하는 방법의 효과가 이 러너러블한 파라미터가 주파수를 파라미터화 했다기보다는 이거를 혼합해서 그 사용을 해서 성능이 높아졌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고요. 뭐 실제 그 실험 결과도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자연어 처리 분야에서 성공한 RP를 일단 비전에 적용을 하고 그 효과를 이제 분석을 했다라는 게 첫 번째가 되겠고, 그 지금까지 아마 이거 이전에는 2D 이미지용의 어떤 ROP 방법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 논문이 최초로 이제 그 이미지 데이터용의 ROP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또 실험을 통해서 이 ROP가 기존 위치 인베딩 방법보다 해상도가 멀티 레졸루션 클래시피케이션이나 혹은 이제 길이 배사에서의 능력이 더 효과적임을 입증을 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2D 이미지를 위한 추출 방법이라고 했는데, 네, 그럼 기존에 1D RP나 2D RP는 2D 이미지를 다루지 않았어요? 그게 이제 원디는 2D를 사용을 하는데 그냥 독립적으로, 그러니까 원디를 그냥 이렇게 쭉 늘려버리면 이 2D가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냥 아마 나이브하게 사용을 했던 것 같고, 그러니까 2D는 웨이스나 하이트 둘 중에 하나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렇다기보다는 그냥 일단 하나 만들어, 이렇게 원디짜리 하나 만들어 두고 그걸 그냥 이렇게 복사를 해서 쭉 늘려버리면 그냥 그게 2D가 돼버리잖아요. 아마 그런 식으로 그 한 걸로 일단 알고 있습니다. 2D RP. 2D는 근데 여기서 그 논문에서 지금 작성된 릴레이 워크를 보면은 이미지용보다는, 그러니까 아예 진짜 딱 컴퓨터 비전 분야 모델보다는 막 클립 이런 좀 제너레이티브한 모델이랑 그 멀티모달 쪽 모델을 더 많이 그니까 그렇게 좀 작성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 2D ROP 자체가, 그러니까 여기서 2D라는 거는 이미지의 그 미드 하이트보다는 뭐 어떤 이미지랑 그 텍스트랑 그런 식으로 이제 좀 어떤 ROP에 적용한 걸로 보입니다. 1D RP는 이미지를 통으로 다룬다는 얘기예요. 어, 통으로 다룬다는 게, 그러니까 이미지 한 장, 이미지 여러 장을 지금 디멘전으로 다루는 개념인가요? 아니요. 그냥 한 장을 이제 패치 단위로 나누니까. 또 어떻게 1D가 되죠? 이미지. 정말 나이브하게 그냥 했던 걸로 보입니다. 그냥. VIT처럼 안 하고 그냥 플랫하게 펴서 시작했다는 거. 그러, 이렇게 짜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렇게 해서 했을 수도 있겠고요. 저것도 그러니까 다 확인해 보진 의미 있는 않아서. 방법이라고 봐도 되는 거예요, 그냥 아니면 1D 원디 말씀이신가요? RP. 그냥 여기서의 어떤 설명을 위해서 그렇게 근데 개념을 붙인 거고. 사실 그 1D ROP가 만약에 효과가 있었으면은 실험 쪽에서도 같이 좀 비교를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네. 여기 RP 엑시얼이라는 것 자체도 여기서 처음으로 여기서, 제안을 한 거죠. 최종 제안한 방법은 아니긴 해도. 음, 네, 뭐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좀 거의 이제 이게 1D라고, 원디라고 보면 되긴 하죠. 네, 어쨌든 2차원에서 적용하는 게 최초라고 하는 거니까. 네.
또 질문 있나요? 그 인베딩을 로테이트 하면 어떤 효과가 있나요? 요 그림이 이제 제일 좀 설명하기 쉬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제 애플이 4개가 있는데, 이제 회전을 하게 되면 같은 단어라도 그 요 거리가 요 지금 얘가 요만큼 회전한 거, 요만큼 회전한 거, 그 회전 각도의 차이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텐션 스코어 내에서. 그러니까 각도를 넣어가지고 쿼리랑 키를 새로 다시 만든 다음에 요거를 이제 QK로 해가지고 어텐션 스코어를 계산을 하는데, 그러면 요 각도, 그러니까 그 회전 커널은 그냥 그대로 밖에 나와가지고 기존 QK는 어텐션 스코어는 그대로 있고, 그 밖에 어떤 패치들 간의 차이의 각도를 알려주는 요 어떤 뭐 커널이랄까요? 아마 그게 이제 하나 뚝 튀어나와가지고, 그러면 이제 패치 간의 관계를 얼마나 회전했는지에 대한 각도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설명이 됐나요? 그러면 안 된 것 같은데. 뭐가 좋아요? 그러니까 그 위치 정보를 우리가 주입을 하고 싶은 거니까. 근데 이제 그 얘의 각도 차이를 위치 정보로 사용을 할 수 있게 돼요. 됐나요? 음. 그리고 결과가 이제 기본 원래 포지션이 되게 상하는 것보다 더 성능이 좋아서 그죠. 그리고 이제 각도기 때문에 이게 그냥 뭐 절대라고 치면 뭐 1000개가 있으면 1부터 1000까지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제 각도면은 그 각도 아까 말씀드린 그 회전 주판수를 조정을 해서 그만큼 뭐 엄청 긴 스퀀스가 와도 그 각도만 조금 조정을 하면은 그게 다 위치 정보를 주입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이제 강점이 있는 거죠. 설명 주면은 저게 오일러 방식을 활용한 그 방식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앱솔루트를 쓰게 되면 피치 길이가 뭐 1000이다라고 하면 1부터 1000까지의 앱솔루트가 생기는데 만약에 저거를 가지고 활용을 하면 1부터 1000까지 이제 그 매길 필요 없이 그냥 그 두 개의 각도만으로도 얘네들의 거리를 구할 수 있으니까 계산 효율성이 높아지고 그 외삽에 대한 왜 외삽이나 그러니까 길이 인풋 시퀀스에 대해서 조금 그러니까 학습된 인풋 시퀀스보다 더 긴 게 들어와도 이거를 처리할 수가 있다. 그런 근데 부분은 그 강점. VIT에서는 차원이 두 개니까 사실은 커트 스코어 계산할 때도 엑소의 포지션 상의 그 거리에 따른 그 조정이 있는데 각도로 하면은 그 벡터가 고려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방향만 고려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어떤 특수한 그게 있나요? VIT에? 그러니까 이그 포지션 인베딩이라는 게 그렇게 2D로 이미지를 했을 때 왼쪽 위에 있는 거랑 오른쪽 아래에 있는 거랑 멀리 떨어진 거랑 가까운 거랑 되게 다르게 스코어가 들어가잖아요. 네. 각도로 하면은 이제 방향만 알 수 있는 건데 그런 정보가 들어갈 수 있는 저게 결국엔 그거의 차이로, 그러니까 이걸 회전한 순간에, 그러니까 그거 회전한 게 이제 위치가 되는 게 아니라 얘랑 얘의 이제 내적할 때 그 차이가 이제 그게 그게 이제 위치 정보가 되는 거니까. 저게 그 패치 간의 각도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거리 상대적인 거리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적을 하게 되면 이렇게 표현을 각도라고 하거든요. 뭐 회전이라서, 그리고 뭐 각도라고 좀 뭐 네. 표현에 그러면 문제가 좀 있어요. 어텐션 거리랑 엔트로피 있는 그 7분 중에서
레이어 2에서 갑자기 뚝 떨어지는 이유가 뭐라고 설명이 되나요? 왜냐면 앱솔루트는 정반대로 동작을 하고 있어서 2에서 갑자기 스크롤링이 되고 있어서 왜 그런지 그거는 그냥 이 이후에, 그러니까 레이어 2 이후에 효과가 있었다라고만 그런 식으로만 작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 그 어텐션 거기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게 그 이게 오히려 너무 멀리 있는 그 픽셀 너무 멀리 있는 패치를 정보와 이렇게 어텐션을 구하게 되면은 오히려 성능이 떨어진다라는 그런 연구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패치 와이즈 걸 잘라가지고 그 안에서 어텐션 구하고 막 이렇게 했었던 거 있었던 걸로 아는데 저게 지금 어텐션 거리가 좀 길어진다라고 하는 게 무조건적으로 좋다라고 주장을 할 수 있는 건지. 음, 뭐,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그렇게 무조건 좋다라고는 주장을 하고 있진 않고요. 이제 어디까지나 그 어떤 이 위치 정보를 주입을 할 때 그 긴 거리에서도 효과적으로 들어가나를 보려고 아마 지금 이거를 확인을 해서 그래서 이제 레졸루션도 달리 해가지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 때문에 아마 있는 거지 않을까. 네, 또 질문 있나요? 그 비전 쪽에서 ROP 이후에 또 관련된 연구가 있어요? 아니요, 잘 모르겠습니다. 포지션 인코딩을 쓰는데 여기서의 개념처럼 로테이션을 활용하는 그런 연구는 아직 네, 본 적은 없어요. 이 이후로는 아직은 못 찾아봤습니다. 지금 연구하는 쪽에서 한번 확인을 해보긴 해야 되겠죠. 네네. 네, 수고하셨습니다.